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중국이 뭐 4개로 쪼개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작업을 해가지고 중국을 쪼개버릴 것이다. 중국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쪼개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공상 소설 같은 얘기여서 우리가 그거를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있고요, 각 지방군사위원회가 있어요. 중국은 큰 나라니까. 그런데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또 지방군사위원회, 여기서 지방이 이 중앙에 충성을 하는 그런 어떤 충성 서약 비슷하게 이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조례를 가지고 중앙군사위에서 지방군사위를 이렇게 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공산당이 최근 당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간 관계 및 권한 등을 규정한 공작 조례를 10년 만에 다시 심의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를 좀 바꿔갖고 더 강화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건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역설적으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졌다는 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 전부는 공개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이 전해지는 얘기들을 보면 지방의 불충성에 대해서 시진핑 지도부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불충성을 하게 되면, 뭐 봉기를 하든지, 뭐 봉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 애들이 시진핑을 갖다가 그야말로 배척해 버리면 권력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지난 27일 신화통신, 인민방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시진핑 총서기가 주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중국 공산당 지방위원회 공작조례를 심의했다고 보도했다는 겁니다. 신화통신은 회의에서는 지방당위원회가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용도를 단호히 수호하고 당 중앙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앙을 강조하는 거야. 지방한테 자꾸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용도를 단호히 수호한다, 당 중앙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한다, 이런 식으로 중앙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역설적으로 말이죠, 시진핑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도 시진핑이가 흔들린다는 말이 있었는데 군부는 자기가 이제 숙청을 하고 장악을 했죠. 그런데 지방과의 관계에서는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이 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추진하고 강력하게 실행하는 한편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업무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높이겠다, 뭐 그런 얘기를 강조한답니다. 또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방당위원회는 경제발전과 안보 강화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내실 있고 성실하게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시진핑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앙공산당은 위원회로 움직이는 조직인데 걔들은 위원회잖아. 그래서 항상 위원장 동무. 왜 북한 애들 보면 맨날 위원장 동무잖아. 이 정부와 기업, 민간기구, 심지어 종교단체에도 당 위원회를 설치해서 중국 사회 전반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 항상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건데, 공작조례는 이러한 당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규정한 내부 매뉴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다 위원회를 만들고 이 중앙의 위원회와 연결해 가지고서 지방위원회를 움직이는 건데,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방위원회 이거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린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공작조례 심의는 10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심의를 거친 공작조례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개정되는지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아서 의문을 남긴다. 10년 만에 그렇게 개정을 한 것도 그렇고,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을 보여주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상하다는 거죠. 심지어 개정됐는지 여부도 이거 밖으로 공개를 안 하고 언론에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지. 중앙공산당 지방위원회 공작조례는 1990년에 제정했고 2015년에 개정안이 나온 후 지금까지 유지되다가 이번에 심의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지방위원회 공작조례는. 하지만 심의 이후에도 당 중앙위원회나 관영매체 모두 실제로 조례에 어떤 개정이 가해졌는지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 조례는 7장 33조에 걸쳐서 인사 구조, 회의 절차, 의결 방식, 책임정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 신화통신 기사에는 이런 내용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채 지방당위원회에 대한 중앙의 요구 등 정치적 메시지만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중앙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만을 담았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에서 기존 조례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몇 가지가 포착이 됐는데, 하나는 고품질 발전과 민생, 안전이라는 거고, 과거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총괄 지도를 현재 시진핑의 통치 철학에 맞춰 재포장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성과관으로 이런 기존 조례가 없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관료 체계에서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 투자 유치, 건설 프로젝트 등 눈에 보이는 경제 성과가 핵심 평가 지표였는데, 이번에 정치적 성과관이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일부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말이죠, 이를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를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다른 어떤 뭐 경제 지표 이런 것들로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정치적 성과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과를 얼마나 이뤘는가, 그걸 보겠다는 거죠. 그것이 들어간 것이 바로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들이대면 지방의 정책적 자율성이 줄어들고 간부들의 행동 반경도 우측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불만을 갖다가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네가 충성심이 있는지를 보겠다, 이런 걸 평가하겠다, 이런 것이 이번에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의 어떤 중앙에서의 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 간부들의 정책 비판이 확산되고 있고 뒷담화가 엄청나게 사실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뒷담화도 많고 지방 간부들이 중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일이 많았답니다. 근래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나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답니다. 시진핑이 중앙 집권을 강화할수록 지방 정치권은 계속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따르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공개 모임에서는 계속해서 시진핑에 대한 굉장히 비판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비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 뭔가 시진핑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비판이 많고, 그리고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자꾸 이탈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서 지방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이런 어떤 조례 같은 걸 만들고 개정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금방 그렇다 해서 시진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과거부터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진핑이가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흔들리면서 자꾸 시진핑이가 뭔가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에 대한 또 그 군 관계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힘 없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중국에 가가지고서 실시하고 뭐 중국하고 관계를 잘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심지어 위안화하고 무슨 뭐 통화 스와핑을 하느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통화 스와프를 하느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왜냐? 중국 자체가 말이죠,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시진핑 자체가 벌써 권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중국 경제 흔들리고 중국 정치 흔들리는데 우리가 중국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중국하고 친해서 뭘 하겠습니까? 벌써 미국이 말이죠, 중국을 저렇게 때리고 있고, 지금 또 이란이나 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중국하고 친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원유도 뭐 못 들여오고 다 흔들리고 있고, 하여튼 중국은 지금 무너지는 나라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게 뭐 그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했던 것은 사실은 말이죠, 건설 경기라든가 내지는 싼 원유 갖다가 급속적으로 성공했던 면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중국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견제가 저렇게 엄청나게 강한 상태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강실업 TV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또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심층적인 내용을 또 알고 있다면 그런 것도 적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실업 TV 알부민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알부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실업 TV입니다.